사이클상으로 책에서도 이제 저자님께서 강조해 주신 게 사이클을 되게 강조해 주셨잖아요. 머니 사이클. 그래서 이제 말씀 중에도 실적 장세라고 하셨는데 예. 이제 도래할 거라고. 그러면 이거를 혹시 4계절로 좀 비유를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지금 어느 정도 시기라고 좀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요. 지금은 이제 그거죠. 뭐냐면 그 봄은 원래 이제 그 좋은 실적 장세 같은 경우가 이제 가을, 여름, 가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봄인데 이 봄이 참 지금의 봄은 우리나라 봄 같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네. 사계절 봄 중에 따뜻하고 너무 좋죠. 희망 있는 네. 봄이잖아요. 근데 이 봄은 잔인한 4월인가? 그렇죠. 좀 잔인한 봄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봄이 오긴 오는데 그게 증시에서 보거나 아니면 경제 상황에서 보면은 이게 유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크리스마스 끝나면 연말연시가 되면 또 활기찬 이제 새해가 맞이하는 건데 크리스마스 끝나고 연말연시 좋은 연말연시 다 끝나고 나니까 이건 뭐 좀 봄 같지 않고 더 추운 걸로 들어가지 않나 이런 건데 근데 또 봄은 봄 맞아요. 여름 가을 올 거예요. 아, 네. 아, 봄, 뭐 늦봄? 봄인데 좀 잔인한 봄이죠. 아, 네. 그리고 또 책에서 그 머니 사이클의 여러 요인들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에 좀 요즘에 제가 좀 보게 되는 게 책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환율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아 예. 요즘 환율이 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매우 높죠. 예. 네,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모든 게 불안하니까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의 매수세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이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또 그 기업보다는 이제 지폐로 볼 수 있고 화폐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달러 쪽으로 지금 모든 게 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달러를 자꾸만 살려고 하니까 계속 올라가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유가라는 것도 달러로 이제 거래가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달러가 되는 게 맞고 지금 1,240원까지 돌파할 정도면은 사실상 우리가 그 코로나 때가 1,296억까지 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거의 그 전에 그 수준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구나. 네,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그 항상 우리 증시에도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는데 분명히 이것도 체합니다. 체할 수밖에 없고 적정한 가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지만 이제 이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또 환율은 꺾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의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세가 돼서 뭐냐면은 수입 물가라든가 원자재 물가 이런 것들이 그 싸게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한차 이익을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IT나 이런 것들은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다시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약달러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은 아마 그런 부분을 이제 점차 이렇게 그 약달러로 가겠죠. 예. 그러나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달러의 가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달러가 이게 하나의 그 상품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격을 매긴다 그러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계속해서 이렇게 저점을 높여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환율 이러면 그 또 이제 국민 정서상 그 과거에 IMF 때 보면은 좀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환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1,800원 막 이런 적이 있었죠. 그럼 막 그때는 진짜 막 뭔가 다 팔고 뭔가 막 그 자산을 팔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 나라 망할 것 같고 네. 혹시 지금 막 그렇게까지 막 걱정할 필요는 그 정도까지는 그건 아니죠. 아니고. 그 정도. 그럼 이제 그런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그런 건 국지적인 거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IMF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과거에 또 그랬던 것처럼.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전체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뭐 유럽,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달러를 많이 쓰고 있는 그 나라들의 그 화폐 기준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우리도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따라간다 추세.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달러라는 그 가치, 그러니까 상품적인 가치로 본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저점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대략 10년에 20%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환율이 높아지니까 외국인들이 떠날 거고 그렇죠. 그러면 한국 주식을 조금 매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싸게 사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죠. 어떻게 역발상. 한편으로는 떠나니까 예, 역발상. 어차피 안 들어올 건데 예. 지금 들어가면 어차피 또 마이너스 계속 또 가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뭐냐면은 음. 다만 이제 그 외국인들이 잠시 팔고 가는 것들이 팔고 그다음에 다시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파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가 가장 많죠. 예, 삼성전자가 가장 그 타겟이죠. 예, 워낙 규모도 있고 또 그 자금 그 삼성전자 그 시가총액 탑 10들이 가장 큰 타겟인데 얘네들은 빠졌다가 나가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은 다른 문제지. 예, 밑에 있는 것들은 나가면은 얘네들이 언제 사줄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파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거군요. 예, 지속성이 이제 바닥에서 지속성이 계속해서 가져가는. 그럼 외국인은 언젠간 들어오는 건가요? 그럴 확률이 예, 예. 들어오겠죠. 지금은 그렇게 일단은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음.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을 갖고 있는데 불안하니까 한 20%는 좀 팔고 현금을 좀 갖고 있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봐야 되겠죠 지금. 네. 그러니까 자신이 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가 볼 때 이렇게 막 다 팔고 막 그렇게 하기보다는 중간 그렇죠. 어디쯤에서 좀 이렇게 예, 균형을 잘 잡으면 좋겠다. 예. 자신만의 밸런스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데 그렇다고 지금이 그렇다고 해서 먹거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시세 차익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먹거리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예. 네. 뭐 투기 자본 같은 경우는 공매도 세력들이 대표고 그다음에 투기 자본들 중에는 또 선물 가지고들 이제 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투기 자본들 중에는 이게 원자재 가격이 이제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거꾸로 인버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선물 옵션이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어 그런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IT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내수주라든가 아니면 가치주라는 이것도 시장 얘네들 성장주들이 멈추고 있을 때 얘네들이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보는 차원에 따라서 좀 그 느낌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네. 투자 관점에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립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투자하셨는데 왜 기업을 투자했는지 다시 한번 그 마인드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립하셨으면 최초 마인드 정립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 이제 또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아까 가치주, 내수주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시세 분출이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데이터 보면 꽤 크게 시세가 분출된 사례도 많고 하니까 100%도 나오고 그러나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한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인테리어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먹거리 관련된 게 뭐 10배 이상도 나온 것도 많아요. 그래요? 예. 8년 동안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얘기는 좀 드리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증권사에서 나오는 기사들 중에 어려울 때 나오는 기사들은 사실은 그건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좋을 때 나오는 기사들은 소름 좀 돋았어요. 반대로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어려울 때 나오는 기사들은 투자 참여율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좀 관심을 갖게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보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가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차트 뭐 보시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장대양 복리나 거래량이 터지는 것도 또 나오고 있고 또 재무제표도 보면은 1분기, 2분기 뭐 분기별로 이렇게 있잖아요.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이제 할 텐데 추천을 받거나 하시게 될 텐데 이거는 이제 시세 차이다. 업황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뭐 애플을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잘못해서 또 그때 못 팔았니 이런 거보다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거 투자의 관점, 시세 차이 그거 한번 진짜 방송을 좀 몇 번씩 들으면서 꼭 그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인상 깊었던 게 또 그 3년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주셔가지고 정말 내가 지금 투자할 때 3년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런 돈이냐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는 그 뉴스에 대한 것도 굉장히 센세이션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투자 관점에서 보는 주식들은 안 좋은 뉴스가 더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주식은 시세 차익이나 뭐 이런 주식은 그 반대일 수도 있다.
특히 그러니까 안 좋을 너무 때. 좋다고 그럴 때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 너무 좋다고 할 때가 이제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때 진짜 완전 도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맞습니다. 예. 그때부터 계속 한 1, 2년 계속 부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어, 뭐 매일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네요. 참 그게 그렇구나. 근데 또 지금 보니까 또 이렇게 잠잠하다 갑자기 또 한 20% 이렇게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정말 오늘 딱 한 단어가 또 되게 꽂혔던 것 같습니다. 인내. 네. 지금 아주 힘들 수 있지만 이게 버티면 결국 또 그 실적 장세 여름과 가을을 맞이할 수 예, 있다는 예, 거. 예.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이게 또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하신 투자자 관점에서 보시면은 하나의 또 이게 좋은 공부가 되세요. 이게 뭐 10년에 한 번씩 올 수 있는 공부일 수도 있으니까 이 공부 차원에서라도 좀 요 상황을 참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 저자님께서 한 20여 년간 이 투자 쪽에 계셨잖아요. 지금 장세 이런 시황이 뭐 한 1에서 10 정도로 했을 때 난이도 한 몇 정도로 이렇게 보세요? 이거 난이도 커요. 그래요? 네. 어. 오히려 유동성 장세, 저기 뭐지? 코로나19 터졌을 때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난이도가 커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 10이 어렵다는 쪽으로 한다면 한 몇 점 그렇죠. 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 거의 뭐 난이도 10으로 봐야 돼요. 그래요? 오히려 코로나19 때는 이게 떨어진 속도가 그때는 시장 참여율도 많지도 않았고 네. 이렇게 떨어질 때 어. 이미 사람들은 그 전에 많이 이제 고점에 사셔가지고 포기하셨던 상황인데 이게 그 코로나 3월달에 떨어질 때 한 3월달에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왜 그냥 그냥 맞이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뭐냐면 해결책을 내놓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바로 한 달 만에 확 올랐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라 좀 내가 알고서 당하는 거예요 지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회색 코뿔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오고 있는 거 알면서 피할까 말까 하는데 지금 그 두려움이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험이 좀 많지 않으신 투자자 입장에는 지금 난이도가 굉장히 센 겁니다. 그렇구나. 이거를 잘 공부하시고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앞으로 투자를 오래 하실 거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중요한 공부가 될 수도 있으시죠. 갑자기 그 니체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아까도 또 이렇게 응축되면 예. 더 폭발할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게 되게 힘들 수 있지만 잘 견디면 이게 내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경제도 마찬가지. 그러려고 지금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를 그리고 그 견딤의 에너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서브프라임 때는 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어요? 서브프라임 때 그 당시에는 우리 코로나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점수로 얘기한다 그러면 한 7, 8점 정도가 맞죠. 근데 말이 7, 8점이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거든요. 그것도 서브프라임 때도. 사실 코로나는 더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근데 문제는 코로나 터지고 서브프라임 끝나고 나서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13, 14년도까지 그 긴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외환위기도 유럽 위기도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그 또 전쟁권도 있고 국지전이지만 그리고 또 그때도 그 석유 가격이 130달러 막 몇 년간 그렇게 지속이 됐었고 아주 그냥 복잡했죠. 그다음에 제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렇게 사양길이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 조정 많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대학생들이 그 시위도 하고 맞잖아요. 그것도 난이도가 한 10 정도 됐죠. 그거를 지나고 나니 이제 실정자세가 됐고 또 저번에 제가 저한테 여쭤본 것 중에 재테크 무관심이라는 게 이런 난이도에서 나오죠. 예. 그렇군요. 너무 힘드니까. 네. 역시 저는 그 오랫동안 이 투자 쪽에 계셔가지고 이렇게 귀중한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자님 오늘은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 머니사이클의 저자이신 안동훈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